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5월 22일이죠. 네, 수요일 시황방송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조금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크게 벌어졌어요, 최근에도.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체감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힌트 드렸던 종목들 중에는 그래도 괜찮았던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 제 의견을 참고해서 잘 대응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오늘 상황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 차트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가 연중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된다. 주도주 압축이 되고 낙폭과 대주 일부 좀 올라오는 정도가 될 거니까 종목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지 말자, 종목 수를 줄이자 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드렸고, 그 다음에 실적이 잘 나올 종목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두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강조드렸죠. ADR이 과열권이 왔기 때문에 이제 하락 종목 수가 다시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방해꾼 종목이 휘둘리지 말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실제로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오늘도 그렇고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뭐 1500개 가까이 나올 정도, 어제는 1600개 가까이 나왔고 그런 장이죠. 그래서 보시면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장이 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렁출렁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조금 더 아래로 밀렸고, 지수가 좀 더 아래로 내려왔고, 그리고 코스닥이 문제였는데, 사실 뭐 코스닥은 HLB가 이 지수를 하락시킨 부분이 크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이렇게 밀리진 않았죠.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난주 목금 월화수 오늘까지 거의 5거래일 내내 장중 약세 흐름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지루한 그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정말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양봉이 별로 없어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게 5월이잖아요. 지금 벌써 5월 22일인데 5월 중에 양봉이 나온 날이 하루, 이틀, 3일 3일 빼고 다 음봉이에요. 근데 그 양봉도 중간에 이게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봉이 많이 나온다. 음봉이 나오는데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죠. 그 얘기는 상승이 나올 때 갭으로 뜬단 말이에요. 갭으로 떠서 음봉, 갭으로 떠서 음봉, 갭으로 음봉, 갭 떠서 음봉, 갭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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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봉. 오늘도 갭 떠서 음봉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 갭을 제외하고 장중 이 변동만 쭉 이어붙이면 아마 시장이 쭉쭉 이렇게 내려간 느낌일 거예요. 장중 흐름만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장중에 계속 내려가는 것만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수가.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가는 종목은 또 가죠. 그런 차별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종목 중에서 잘 가는 종목이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 쪽 같아요. 제가 강조드렸던 AI 쪽은 크게 반도체와 전력망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뭐 반도체 쪽,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이쪽에 그 엔비디아 관련 핵심주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지금 시장은 어렵지만 신고가권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 쪽, 전선까지 최근에 좋았죠. 전력적으로 단기적으로 제가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살짝 좀 흔들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은 제가 여기 이렇게 거래 터질 때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로 사실 크게 올라온 건 없어요. 근데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뭐 재룡전기라든지 일진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LS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한 번 더 치고 가면서 전력망 쪽은 주도 시세로 충분히 시세가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신고가고요. 한미반도체도 지금 오늘 종가상 신고가 꺼내왔고, 리노공업도 추세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신고가고, 뭐 테크잉 이런 쪽이죠. 그래서 이런 쪽이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으면서 2분기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관심 있게 보면서 적절한 이제 타이밍에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든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든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좋은 종목들 추려서 그 안에서 매매를 잘하면 충분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수했던 종목 또 매수하고,
수익난 종목 또 눌리면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요. 네, 그게 좋아요. 그 다음에 화장품. 1분기 때 실적 굉장히 잘 나온 섹터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랑 피부 미용, K-뷰티 이쪽이죠. 네, 실리콘2가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이거 지금 쫓아가긴 그렇고 조정시에 뭐 트레이딩 또는 뭐 수익 매매 관점에서 볼만한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재룡전기도 보세요. 이거 이미 많이 올랐는데 더 가잖아요. 네. 현대일렉트릭 이거 이미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랐다는 거는 그냥 나의 뇌피셜일 뿐이죠. 이게 이미 많이 오른 건지 중간만큼 오른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 기업의 실적이나 성장성이 더 확장된다고 하면 주가는 더 가는 겁니다. 이미 많이 올랐지만 더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밖에도 뭐 잉그루드랩, 그 다음에 클래시스는 피부 미용 쪽이죠. 피부 미용 그 의료기기 쪽. 제가 이거는 얼마 전에 영상에서 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뒤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조정시에 계속 관심있게 볼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고. 네, 그 다음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도 실적이 1분기 때 사상 최대 수준의 1분기 실적이 나왔고 2분기 때도 기대감이 있을 것 같다. 그 다음 음식료 쪽에서는 삼양식품이죠. 네, 삼양식품이 실적 발표하자마자 시간에 급등해서 다음날 점상한가하고 지금 이제 위에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추격해서 매수하기는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양식품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정이 좀 나와주면 뭐 40만원대 뭐 초중반 네, 이렇게 나와주면 뭐 매수 관점에서 볼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그 피부 미용이나 이런 쪽은 이 실적 추이가 2분기 3분기까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삼양식품 같은 라면은 제 경험상 그래요. 이게 연속성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료라든지 이런 거는 이게 엄청난 기술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기기, 뭐 반도체 이런 거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 있다고 해서 다른 기업이 쉽게 그걸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야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연소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연속성이. 근데 라면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도 뭐 불닭볶음면 뭐 종종 먹긴 하는데 과연 이 불닭볶음면이 대체 불가능한 뭐 독보적인 제품이냐? 앞으로 2분기, 3분기, 1년 내내 이 불닭볶음면을 계속 사 먹을 거냐?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좀 금방 유행이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지금 받아보고 있는 데이터,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 잠깐 볼까요? 네, 이거 제가 어저께인가 받은 자료인데 그 5월달 5월 1일부터 20일까지 라면 그 수출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작년 대비 YOY는 일단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이 급증했고 미국은 작년 대비 10%밖에 성장 안 했고 네덜란드, 호주 이런 쪽에 성장을 했고 일본은 조금 감소했어요 오히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죠. 4월 대비 수출액을 보면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중국이 좀 늘어난 반면에 미국에서 마이너스 30% 감소가 일어났고 네덜란드도 감소했고 일본도 감소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실적은 잘 나오겠죠. 갑자기 잘 팔리던 라면이 하루아침에 안 팔리진 않겠지. 근데 이 주식은 중요한 게 성장의 기울기 그리고 성장성이 얼마나 더 이어질 거냐라는 어떤 자신감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 보면은 과연 라면이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고속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1분기에 보여줬던 이 엄청난 성장률을 또 한번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쉽진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쪽 라면 쪽은 뭐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실 때 만약에 음식료를 할 거면 삼양식품을 보세요. 그리고 화장품을 할 거면 실리콘2, 뭐 잉그루드랩, 클래시스 이런 걸 하세요. 제일 잘 나가는 대장주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음식료 섹터가 지금 급등했고 뭐 삼양식품이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삼양식품을 안 사고 뭐 저 밑에 있는 뭐 이상한 음식료 종목을 분석해가지고 그걸 산다든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핵심주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을 안 하고 저 밑에 있는 반도체를 매매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클래시스도 그랬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제가 클래시스가 굉장히 실적도 좋고 영업이익률도 높고 잘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클래시스는 이렇게 해서 결국 갔어요. 근데
이 피부 미용 의료기계 쪽에서 뭐 안 간 종목 없나? 아직 안 오는 종목 없나? 해가지고 원택을 샀으면 이게 급락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걸 봤으면 좋은 걸 사는 게 맞지, 좋은 거 놔두고 안 좋은 걸 굳이 뭐 찾아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도주,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좋고 종목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예, 핵심적인 거 위주로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자동차 쪽, 자동차도 실적이 잘 나왔고 뭐 2분기 3분기까지 실적 기대감이 있는 쪽입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현대차가 급등을 했어요. 현대차가 뭐 엄청난 거래대금을 실어서 신고가를 뚫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초대형주가 연중 신고가를 뚫는 장대양봉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런 시장은요, 시장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 걱정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시장 끝나면 어떡하지? 시장 꺾이면 어떡하지? 근데 제 경험상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대표주가 신고가를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양봉을 내는 시장은요, 끝나는 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박스권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종목별 장세, 주도주 압축 차별화 장세는 계속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한 종목, 좋은 종목에 계속 집중을 이제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러니까 현대차 급등한 걸 보고 자동차 중소형 부품주 중에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을 보는 그런 방식은, 물론 그런 게 또 잘 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잘 골라내면. 근데 보통 그게 힘들어요. 내가 정말 종목 분석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그렇게 이미 성과를 내고 계시겠죠.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잘 못한다, 분석도 잘 못하고 사실 자신도 없고 확신이 없다, 그러면 내가 좋은 걸 봤을 때 그냥 좋은 걸 하세요. 그러니까 현대차를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니면 기아차인데 지금 흐름을 봐서는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훨씬 앞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올라간 종목이라고 해서 현대차를 제끼고 기아를 볼 게 아니고, 지금은 일단 현대차를 우선적으로 보는 게 잘하는 겁니다. 대장을 보는 거예요. 어차피 현대차가 꺾이잖아요. 그러면 기아도 안 돼요. 기아도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기아를 매수한다고 해도 어차피 현대차를 보고 있어야 돼. 현대차가 더 가나 안 가나. 그러면 현대차가 가면 기아가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럴 거면 그냥 현대차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 추리면 이렇게 나오고, 방산 있죠, 방산. 네, 방산주는 제가 실적 체크를 해보니까 1분기 실적이 별로예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뭐 LIG 렉스원. 저도 방산 쪽은 지난달까지는 관심 있게 보고 뭐 실제 매매도 하고 했는데, 제가 실적 발표하고 아마 텔레그램에 코멘트 올려드렸을 거예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 심리가 좀 꺾이는 것 같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때부터는 방산 쪽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시지 마시고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온 쪽이 있으면 기존의 관점보다는 긍정적으로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이거 좋구나,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건 그냥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고 뭐 적자 나오고 이러면 내가 기존에 좋게 봤던 종목이라도 일단은 발을 좀 빼고 보수적으로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방산 쪽은 조정을 더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조금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중요한 게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가이던스 발표가 있는데, 사실 미국 기업들은 실적보다는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죠. 네, 지나간 실적은 지나간 실적이고, 이제 앞으로 올 뭐 2분기 3분기 그리고 하반기에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지, 회사 측에서 어떤 그 전망치를 내놓는지에 따라서 기존의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으면 주가가 더 가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이제 실망감이 나오면 주가가 또 출렁이죠. 물론 거기서 그게 단기 출렁임이 될지 아니면 정말 중장기 업황 사이클이 꺾이는 건지, 그거는 이제 뭐 자세하게 뚜껑을 열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괜찮은 전망과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결과는 뭐 열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엔비디아가 그 발표를 하고 나면 미국 장 끝나고일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시세는 이제 마감된 상태에서 시간 외 시세가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서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제 그런 변동이 있을 텐데,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간에 올라가고 있으면 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일 거고, 만약에 하락하고 있으면 시간에서 조정을 보이겠죠. 그거는 내일 뭐 정확하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은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뭐라고 예상을 하기보다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하이닉스가요 HBM3E에서 수율을 80%까지 이제 만들었다. 근데 여러분, 이 80%라는 수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80%? 야, 80%면은 낮은 거 아니야? 보통 90%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HBM3E가 기본적으로 8단일 거란 말이에요. 8단에서 많게는 12단까지 가고 있는데, 이 8단에서 수율 80%라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단 수율에 8승을 해야 돼요. 8승. 자, 이거 계산기로 하나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기본 수율이 한 단을 만들 때 80%의 수율이라고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0.8 0.8에 8승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0.167 나오죠. 이게 8단으로 HBM을 쌓으면 이 전체 8단의 수율이 16%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 어려운 기술인 거예요. 이 8단을 쌓는 기술이. 그래서 여기 오른쪽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단층 기준으로 수율이 거의 96%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요거 96%를 8단을 쌓으면 그래도 수율이 70%예요. 이 96%라는 수율이 어마어마한 수율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8단을 쌓으면 70%밖에 안 되고요. 이거를 12단 쌓잖아요? 그러면 58%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HBM 8단, 12단 이 기술이 엄청난 수율과 이 기술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온 뉴스가 이렇게 HBM3 80% 수율에 근접했다 라고 하는 거는 한번 계산을 역으로 해볼까요? 아마 단층 수율이 98%이면 단층 수율이 0.98이면 8단일 때 저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8 0.98에 8승 85%네. 그러니까 한 97% 되겠다 그러면. 네, 0.97에 8승 78%.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뉴스를 근거로 현재 하이닉스의 단층 수율을 계산해 보면 97에서 98%의 단층 수율을 잡아놨고, 이걸 기반으로 8단의 한 80% 수율을 잡았다. 네, 이게 지금 압도적인 기술인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삼성전자랑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 수율 근처에 못 왔어요. 아직 좀 한참 뒤쳐져 있을 겁니다. 하이닉스가 그래서 제가 중요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얼마 전에 이거 다 설명드렸죠. 이번 AI 빅뱅의 최상위 그룹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인데 얘네들이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중요한 거고, 이 엔비디아는 HBM을 사용해서 GPU를 만들기 때문에 또 HBM이 중요한데, 이 HBM을 잘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밸류체인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삼성전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이닉스가 1등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HBM은 이런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이싱 장비, 폴리싱 장비, 본딩 장비가 중요한데, 이 중에서 대부분 핵심 장비들이 안타깝게도 일본이나 미국 기업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본더, TC 본더 장비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그래도 독점적인 지위를 현재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파운드리는 TSMC가 1등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중요한 종목이 하이닉스랑 한미 반도체고, 이 외에도 하이닉스의 어떤 핵심적인 그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핵심 벤더죠. 그게 어디냐면 테크잉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 시장을 봐야 주도주 근처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6월인가요? 6월인가 7월에 공매도를 재개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거든요. 최근에 우리 시장이 금투세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피곤한데 공매도까지 재개한다고 하니까 사실 그 부분도 우리 시장이 좀 부진했던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저께, 어저께, 오늘도 그렇고 계속 이제 시장에서 이탈하는 그런 자금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일단 다행히도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또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저거 개인적인 희망이지 계획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좀 다행이긴 한데 좀 답답한 것이 자꾸 저런 식으로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뉴스가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게 하잖아요. 뭐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문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정책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시장에 좀 신뢰도를 주면서 좀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는 게 좋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습니다. 괜히 시장을 좀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공매도를 금지할 당시에 그 불법 공매도라든지 불공평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전산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갖춘 다음에 공매도를 재개할 거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정부에서. 예, 그러면 그걸 지켜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6월, 7월에 재개한다고 해도 공매도를 그 전에 어떤 뭐 보완 장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이런 보완 장치가 됐으니까 재개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래도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갑자기 재개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짜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어쨌든 공매도 금지가 당분간 이어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뭐 제가 봤던 뉴스 중에 눈에 띈 게 아까 제가 화장품 쪽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장품 쪽 이쪽에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크림을 굉장히 잘 바르잖아요. 선크림 안 바르면 큰일 나잖아. 근데 미국이요, 놀랍게도 학생들이 이 자외선 차단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래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게 의약품이라서 이거를 처방전 없이 그냥 우리처럼 쉽게 소지하고 다닐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크림을 못 바르는 거죠, 제대로. 이 미국 국민들이. 그래서 매일 9,500명이 피부암 진단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 좀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버몬트 주에서 요 교내 자외선 차단제 소지법을 통과시켰다 해가지고 지금 각 주별로 이런 쉽게 말해서 선크림을 좀 더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선크림 수요가 폭발하겠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종목들도 뭐 있을 수 있으니까 화장품 쪽에서 좀 관심을 둔다면 일단 뭐 잉그로드랩이나 뭐 실리콘2 이쪽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특히 잉그로드랩이 이제 미국 쪽 매출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잉그로드랩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장 실적이 빵빵한 실리콘2가 대장 역할을 하니까 이런 뉴스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제가 지난주에 요 ADR 지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 종목수가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종목수 압축하고 좋은 종목 위주로 보유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ADR이 떨어졌죠. 떨어지고 있죠. 실제로 이거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ADR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한번 다시 점검해보면 지금 코스닥 지수가 이런 자리에서 물론 이 선이 정확하게 딱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갈 수도 있고 밀렸다 갈 수도 있고 좀 깼다가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런 자리가 지금 매도보다는 좀 매수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해외 증시가 워낙 잘 가니까요. 지금 뭐 일본, 대만 보세요. 대만도 지금 급등했잖아요. 미국 증시나 대만 증시나 그 다음에 중국 이런 주요 증시를 봤을 때 우리 시장은 지금 너무 많이 눌려있다. 좀 억울하게 눌려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급등은 못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올려놔야 돼. 이런 자리까지 박스권은 유지시켜 놓는 그런 흐름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도 21선이 확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가 신고가로 바로 뚫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최소한 여기서 박스권 흐름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당분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급락할 것 같지는 않고 물론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가 좀 변수이긴 한데 엔비디아가 막 크게 엄청 쇼킹하게 나오지만 않는다 그러면 지금의 이 큰 구도가 훼손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시 주변 자금을 보면은 고객 예탁금은 뭐 무난한 것 같아요. 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지수는 여기 위에 있는데 예탁금이 약간 아래에 있잖아요. 이게 좀 더 들어오면 좋겠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금투세라든지 공매도라든지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불화세에서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나서 예탁금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의미 있는 시그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다. 그 다음에 신용잔고도 뭐 크게 지금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용이 지수 흐름 따라서 신용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뭐 지금 무리하게 신용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신용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비관적으로 봐야 될
네, 그런 타이밍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고. 자, 그래서 오늘도 뭐 비슷합니다. 네, 지수는 당분간 박스권 출렁이는 이런 과정이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눌렸기 때문에, 최근에 눌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 다음 주는 그래도 좀 반등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거기서 우리가 종목 선장을 좀 더 잘 해보자, 계좌를 좀 압축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고 지금 뭐 2차전지라든지 그 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들 꽤 있거든요. 예, 그런 종목들을 지금 다 포기하고 뭐 다 손절해서 이런 주도주로 교체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도 보유를 해야 되고요. 지금은 낙폭과대 종목들도 지금 보유해야 돼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유하고 있는 거는 좀 기다리면서 버티되, 신규 매매나 비중을 실는 쪽은 당장 살아있는 주도 섹터, 실적이 살아있는 쪽에서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2차전지 쪽도 지금 변곡점이 나왔다, 이제부터 반등 시작이다 라고 하긴 좀 아직 어렵습니다. 아직은 추세가 하락 중이고, 바닥 확인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런 자리, 뭐 이런 자리 계속 박스권이라고 봐요. 이 자리는 당분간 쉽게 못 간다고 했고, 여기는 이제 쉽지 않고요. 이렇게 올라오면 또 팔았다가 내려오면은 또 매력적인 자리에 왔다가 또 올라오면은 여기서 따라가면 안 되죠. 지금 다시 이런 자리에 왔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워낙 그 딜레이 되고 있고, 워낙 지루하니까 이게 힘들 거예요, 점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매도가 급하지 않다. 비중이 너무 크면 문제지만 적당한 비중이라면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려서 조금 더 내리더라도 기다려야지 뭐. 또 내렸다가 앞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는 우리가 좀 참아야 된다. 뭐 물타기 비중 확대를 급하게 하지는 말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전기차 이 배터리가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지 완전히 끝났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올해 실망스러운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올 하반기, 빠르면 올 하반기, 뭐 늦어도 내년 중에는 또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서 이게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기저효과. 워낙에 안 좋았으니까 이거 안 좋았던 거 대비 또 좋아지는 코스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좀 기다려줘야죠. 여러분,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이닉스도 불과 한 2년 전? 1년 반 전만 하더라도요, 정말 답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이때만 해도 계속 주가 떨어지고 반도체 가격 계속 떨어지고 뭐 적자라는 얘기 나오고 업황이 안 좋고, 반도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물론 여기서 AI, HBM 모멘텀이 붙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는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주식은 또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너무 막연한 긍정 회로는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또 안 좋을 때 너무 비관 일색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안 좋지만 앞으로 또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관점도 일부는 우리가 균형 있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이 문제인 것 같아요. 비중이 이쪽이 크면 안 됩니다. 적절한 비중으로 기다리는 정도만 하셔야 되지, 비중 승부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의 포커스는 2분기 실적이 좋을 만한 종목들 쪽에 집중을 해보자. 매일매일 시황 코멘트나 관심주 이런 것들은 제가 텔레그램이나 카페에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제가 드리는 의견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뭐 중요한 뉴스들도 다 올려드리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만 뭐 크게 무리 없이 잘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좀 반등하기를 기대해보고, 다음 주 제가 방송 찍을 때는 좀 기분 좋은 반등장이 펼쳐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